반갑습니다. 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원장 김규환입니다. 예, 펜타스에서 화학을 하고 있는 윤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과학학원에서 생명과학을 맡고 있는 박금이라고 합니다. 뉴페이스. 아, 저보다 저쪽 카메라를 좀 보시고. 그동안 저희가 생명과학 쪽에서 선생님을 많이 못 모셨는데, 드디어, 와,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 박금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웰컴! 앞으로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과학 선생님이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저희가 이제 특별 방송으로, 이제 곧 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여름방학 중이고요. 그죠? 여름방학.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면 여름방학 애들 수업 덥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동민쌤 징그럽습니다. 얼굴 반쪽 됐어. 예뻐졌죠? 늘씬해졌어요. 금희쌤 특강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네네. 네. 좋습니다. 다 유전 특강 하느라고 바쁘시죠? 그죠? 좀 이따 이제 2학기 미리 좀 이제 저기를 하면은 이 생명과학 2학기는 제일 어려운 거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전. 가장 여름 시기가 가장 집중을 하는 저 말고도 다른 저랑 같은 과목을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2학기입니다. 2학기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2학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때, 특히 이제 이 방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송인 거고, 원장님이 대표로요. 네. 꼭 2학년 원과목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통합과학도 그렇죠. 2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 어떤 파트가 남아 있는지 좀 주의해야 될 파트 요런 단어는 요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학이 이제 학교별로 약간 진도가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대단원으로 3단원이죠. 3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화학 파트 영역을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중화 반응도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화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려운 단원이에요. 네, 어려워요. 그죠? 화학원 내용인 거죠, 거의. 그렇죠. 통합과학은 화학원과 똑같죠. 똑같은 거네. 내신은 실제적으로 출제됐을 때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와, 통합과학인데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과생들 어떡하라고? 바닥에 깔아달라는 얘기죠. 문과생들 어떻게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이과생들을 좀 깔아달라는 의미로 내게 될 거고,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 쪽은 이제 문과생들 좀 네네네. 깔아주면 예. 이과. 그러면 화학이 좀 어려운 단어는 화학 단원이 그래도 제일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짜잘짜잘한 단원들이 조금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물리의 이제 4단원 쪽에서는 그 송전이라고 해서 전기 파트가 나오는데 네. 그게 물리 1에도 안 나오고 물리 2에도 이상하게 안 나와요. 애매한 부분이에요. 영역 자체가. 비문학에서 나올까? 송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죠. 비문학에서 나올 것 영어 지문으로 같은데? 나올 수 있죠. 예, 교과 범위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그거 만약에 영어 지문으로 내었다 그러면 영어 지문이나 국어의 비문학. 죽음이죠. 그런 거가 이제 특히 이제 전기 요런 건 통전 요건 약간 좀 기술 산업 같기도 한데. 그죠. 그죠? 근데 계산 문제가 좀 거기도 계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전기 앞에 부분에 있는 전자기 유도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나오게 하고 네네. 뒤에 결정적으로 송전 과정이 사실은 그 단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송전 과정을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작년에도 꽤 있었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게 나오고. 생명학 선생님, 통합과학 2학기 부분에는 어려운 건 없나요? 통합과학에서는 생명 파트는 솔직히 1학기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생명 시스템이라는 부분의 그 뒷부분이 예. 생원도 아니고 일반 생물학 수준이거든요, 거의.
단어 자체랑 개념 자체. 용어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이게 생투책을 그냥 교재로 써버리는 학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1학기 때는 일단은 끝이 나요. 생명과학 그게 때는. 다행이다. 1학기 예, 때는. 그래서 2학기 때 생명과학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이제 진화 진화. 그리고 이제 생태계. 생태계. 그래서 약간은 쉽게 갈 수 있는 암기? 버전 이기는 암기? 해요. 네. 일단 어렵다 싶다의 기준이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네요. 근데 그렇죠. 생명은 사실 말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마장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산이 실제로 많이 틀려요. 없어도 어려워요. 생명 시스템이라는 그럴 거예요. 단어 자체, 전사 번역 이러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통합과 화학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단어는 거기 꽂혀 있는 네.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힘들어하고. 졸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녹화 시간이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 밤 11시가 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들 10시에 수업 끝나시고 이렇게 늦게 저도 지금 세종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이고 굉장히 힘드신 상태인데 동민 쌤 네. 반짝반짝. 예. 기가 빨려. 더워서. 네. 기가 빨려서. 에어컨 그래서 켜놨어요. 예. 조금 더 세게 틀릴까요? 아닙니다. 계산 문제 많이 나오나요? 계산 문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학은 산수 문제죠. 근데 그 산수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네. 이제 아이들이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우면 전부 다 되는 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산에 이부피에 이온이 몇 개 들어가 있니 뭐 이런 문제인데 이온삼 이온삼 예,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제 개수 세는 게 좀 1가짜리 2가짜리 뭐 아니, 같이 좀 결합할 힘들어요. 때 뭐 1가짜리 2개씩 없어져 이게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잘. 그러면은 방학 때 좀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놨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그죠? 네. 시험 볼 때라도 좀 제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만 좀 열심히 좀 공부해도 맞추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고등학교 2학년에도 물리원 이제 2학기 부분. 아까 그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하고 살짝 2학기 부분 어떤 부분이냐 제가 그랬더니 이제 뭐 전기와 파동인데 원장님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유일하게 2학기에 물리를 100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설명해 주시죠. 네. 당연하죠. 어떻게 해서 또 그런 또 얘기가 1학기 동안에 이제 물리는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역학과 전기, 파동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역학 단원을 1학기 때 내내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전부 다 역학을 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해서 아마 좀 안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이 질렸다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 2학기 때 되면 전기하고 파동이 남거든요. 네. 근데 전기 단원은 사실 통합과학 안에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자석 부분, 자성이 네네. 뭔지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 생기는 것도 나오고 네. 전자기 유도 나오고 네. 이게 끝이에요. 전기는. 중2 때 배우는 거. 응.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 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가 그게 끝이에요, 그냥. 실제로 어려운 단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돼요. 파동을 또 어려워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이제 파동 단원인데 기말이. 이게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 파동 단원은 사실은 그 수능에서 20문제 나온다고 그럴 때 역학이 보통 한 9문제, 8문제 이 정도 나오니까 반 정도가 나와요, 역학에서. 그럼 나머지 전기에서 한 5개 정도 나오고 파동이 6개 내지 7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점짜리 유형이 되게 파동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이 생각보다 역학 다음으로 중요한 단원이 되는 거죠. 수능을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네. 2학기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 1번서부터 4번, 5번까지가 전부 다 파동 문제예요. 그냥. 물리 문제를 딱 보면. 앞에 있어요? 네, 맨 앞에 1번 문제가 파동이에요. 그냥. 파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제대로 못 해놓으면 네. 물리 선택하는 친구들은 되게 애매하죠. 근데 파도, 말씀해 주세요. 파동이 이제 뭐 파동의 기본적인 요소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그런 것도, 1학년 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절이나 반사라고 하는 성질 굴절 반사. 중학교 때도 이거 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굴절 일부 반사. 하죠. 일부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간섭과 회절. 그것도 중학교 때 잠깐 언급이 있어요. 뭐 퍼져나오고 막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광전효과 이게 좀 어렵죠. 말만 들어도 어렵다. 광전효과가 좀 어려워요. 안 맞아요. 제브로이파. 맞아요. 그거를 물질파 해가지고 네.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사실은 파동도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문제는 파동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하는 아, 기본이 그래서 되게 의외로 중요하네. 수능에서조차도 네. 파동의 첫 페이지는 전부 다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뭐 그런 거죠. 뭐 전자기파 보면 뭐 적외선의 기본적인 뭐 어디에 쓰니, 가시광선은 어디다 쓰니, 자외선 어디다 쓰니. 이번 모의고사에도 전부 다 계속 그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기를 좀 살려주죠. 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 단어들이에요, 두 개 다. 살려주고 예, 예. 역학에서 아주 기 꺾고. 그렇죠. 던지지만 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놓지만 않았으면 2학기 때 1학기의 성적을 어느 정도 조금 좀 메꿀 수 있는 그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기하고 파동 2학기 거 집중적으로 딱 해놓으면 뭐 나중에 물리 선택하는 친구들은 역학만 그냥 고3 때 드립다 파놓으면 사실은 물리 점수가 그죠? 나오죠. 네. 그냥 이제 전기 파동이 얼마 이 안 물리를 이제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하잖아요. 물리를 선택하는 그렇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이 물리를 수능에서 생각하고 보는 아이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는데, 근데 물리를 왜 선택했어?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때문에. 맞아요. 야, 그러면 이게 내가 학종으로 갈 거냐? 그런데 사실 요즘에 교과 전형도요.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도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가 생기부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기부가 독특하게 전공적 합수도 보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전기 전자를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울분이 원장님 말씀 좀 이어가시죠. 제가 지금 돌아오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얘기해 주세요. 오, 사실은 이제 물리 파트를 갖다가 꼭 필요로 하는 게 뭐 기계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뭐 컴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필요하니까 2학년 때 본인이 수능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해놔야 대학 올라가가지고 불편함이 없죠. 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기도 빡빡하죠. 다 그렇죠. 빡빡하니까. 이게 방송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입시를 아시는 분은요,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물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이게 2학기의 물리가 1학기 때보다 좀 어느 정도 개념, 특히 뭐 파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그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전기 같은 경우 사실 니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거다. 네. 이러한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놓으면 물리는 네, 충분히 된다. 진짜로 이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예전부터 배웠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전기와 이 파동이 여기 박금희 선생님 계시니까, 여성분이시니까 계시지만, 유독 제가 그 남학생과 여학생을 봤을 때 이 파트를 유독 여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맞아요. 염색체 문제일까요? 염색체 X가 두 개 있으면 어려워하나? 아니 왜 여학생들이 전기나 이 파동을 왜 어려워하는 걸까요? 글쎄요. 난 제가 볼 땐 항상 제가 그랬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 전기 기구 하나, 전구 하나 다르라고 그래도 이거 돌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두려움 어려서부터 가지고 실제로 있고. 그래요? 금희쌤 그 여학생들 가르쳐볼 때 우스갯소리인데 전 역학에서 던진 케이스라. 도움되지 않네요 지금 방송에서. 제가 제 질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어버릴까요? 역학 에너지 보존해서 내려놓는 바람에. 물리를 저기 하시는. 되게 미워하세요. 미화이구나. 나 저런 분 마음에 들어. 생명과학 선생님 중에 그렇죠. 저처럼 농담을 던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철수가 공 던지면 짜증난다고. 그놈의 철수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죠. 영희. 네. 이름 좀 바꿔줘야 돼. 절대 안 그거. 바뀝니다. 철수, 영희, 민수. 그러니까 철수 영희 민수. 걔네들은 뭐 저기 이름 좀 실험만 하고 사는 해주고 애들이. 그래야 돼. 일단 2학기 부분 물리가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원장님, 정말 전기는 요 포인트, 그다음에 파드는 요 포인트, 요것만 니들이 알면, 요것만 정말 공부한다면 진짜 원하는 100점이 나올 거다. 진짜 꿀팁 딱 하나씩만 전기하고 파동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전기 파트에서 요즘에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즘에 뜨는 거 있죠. 초전도체, 네네네. 반자성, 마이스 난리가 효과. 아니나마 지금. 네, 뭐. 지금 장난 난리가 아니죠. 아니더만. 뭐 아 주식이 이게 뭐 어떻게- 그거예요? 네, 마이스 효과 그거 나오는 거예요. 어. 그게 수능에서 지금 까다롭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 부분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전기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 예, 전자기 유도. 그 밀당. 손가락으로 하는 거.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네. 오지마 가지마 하는 거 오지마, 있어요. 가지마. 예. 들어오면 못 오게 하고 나가면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 유도의 가장 기본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진짜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잘 하고 나면 사실은 수식에다 대입하는 거 요즘엔 안 나와요. 아. 예전엔 나왔는데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되거든요. 방향만 잡을 줄 알면 돼요. 크기의 변화만 알면 되고 충분히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전기 파트는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파동에서는 핵심이 어디냐면 굴절이에요. 굴절. 그 굴절 파트에 굴절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해놔야 돼요. 그 부분을 잘해야 바로 이어지는 전반사가 가능해요. 이 전반사에 보면 광통신, 광섬유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차세대 그 먹거리 중에 하나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 광섬유 그쪽, 광통신 이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도 광섬유 부분이 되게 강조돼서 나올 거예요. 개정될 때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네르 법칙을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반사의 기본적인 조건 뭐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꼭 해놓고 나면 나머지 뒤에 거는 무난해요. 사실은 무난해요. 식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물투로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과학 선생님들이 없어요. 안 계셔요. 과학 선생님들이 씨가 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 그 들어오시는 과학 선생님들이 안 보이죠,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갈수록요 네. 과학학원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인강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소안 돼. 근데 인강을 참 진짜 30분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일단 인강 자체를 여는 것 가정까지는 진짜 로그인. 로그인. 맞아. 로그인.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로그인이 힘들어. 아, 근데 그걸 보고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 로그인만 완전히 제가 오죽하면 고3 애들 그 인강 패스워드를 아이들 받아서요. 네. 진도를 체크해요. 다 열어보고요. 진도를 체크하거든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 고3인데 걔들 이거 너한테 나 인강 물어보면 왜 듣고 있는 야,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되지 꼭 인강을 들어야 돼? 이런 느낌. 저희 씨도 마찬가지로 위트스나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한 7, 8년 동안 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잖아요. 완강률이 5%가 안 돼요. 어차피 끝까지 안 봐요. 전부 다 어디다 걸리냐면 거의 95% 이상은 1강, 2강에서 끝나요. 그 이유가 안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9월에 수시원서 쓰잖아요. 그럼 컨설팅 문의가 이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를 봐. 6월 모의고사 딱 보면 어머님들이 뭐 어쩌다 인사 뭐 컨설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 예, 그냥 탐구 과탐, 예, 두 개 합평균 2만 맞추세요. 그럼 일단 인서울입니다. 어? 근데 지금 탐구가 4, 5, 5, 5, 6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단 뭐 수시 지원 전략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수능 최저 맞추는데, 예? 만약에 내가 수시에 실패하더라도 정시에 간다, 이과대 정시 간다고 하잖아요. 과탐 평균이 2만 나오세요. 그럼 인서울 됩니다. 가죠. 예. 아무튼 과학을 좀 이과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과학선생님만큼 지방에서도 뭐 학원들이 열리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과학선생님 자체가 없어요. 인강을 하다 보면 인강은 엄청난 인내와 막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그거 로그인하는 건 정말 말씀드린 로그인 너무 힘들어. 로그인. 인강을 보려고 오늘의 로그인하는 명언. 거. 가끔 제가 걔들보다 더 많이 로그인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물리는 이렇게 또 잘 또 원장님 정리를 해주셨고 다음 주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화학입니다. 화학을 좀 기대해서 화학은 2학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원장님 이렇게 물리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